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몇 시간씩 병원을 찾아 돌아다니는 응급실 뺑뺑이는 여전히 있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 결과 추석 연휴 동안 강원 지역은 물론 서울과 충주 등에서 293명의 응급 환자가 방문했습니다. 21일까지 강원도 전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영동 지역에는 시간당 60mm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긴급 상황 시 대처 방법을 알고 있더라도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은데요. 이론만 알고 있기 때문인데 성인들도 안전 수칙을 몸으로 익히는 체험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예년보다 줄었습니다. 우려했던 응급실 대란은 비켜갈 수 있었지만 일부 지역에선 환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몇 시간씩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혼란은 여전했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추석 당일인 지난 17일 오전 6시 50분쯤 강릉에서 산모가 복통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조산 위험성이 있는 32주차 산모를 받아주는 응급실은 없었습니다. 구급대원이 강릉과 영월, 수도권 병원에 치료 가능 여부를 물었지만 의료진과 병상 부족 등의 사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 산모는 신고 후 7시간이 지난 뒤에야 원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빨리 나오다면 조산이다 보니까 병원에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큐베이터. 막 받아줄 줄 없으니까 이 사람들도. 같은 날 부정맥 증세를 호소한 춘천의 70대 환자도 응급실 뺑뺑이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남양주와 의정부 등 수도권 병원까지 연락을 돌렸지만 심장질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없어 급한 대로 홍천 아산병원 일반 병실로 이송됐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는 계속됐지만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개별 사례로 봤을 때 의료 이양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강원도 내에선 27개 응급실이 24시간 가동됐고 일평균 약 1,500명이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30%가량 많은 도내 병의원 900여 곳이 추석 연휴에 문을 열면서 경증 환자가 분산됐습니다. 강원도는 연휴 기간 문을 연 병의원에 대해서는 운영 일자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최근 의료 공백 사태와 종합병원 응급실 운영 중단 등 여파가 따르는 가운데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추석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모두 293명이 응급실을 찾았다고 덧붙였는데요. 특히 지난 14일 서울 모병원에서 수술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고 병원을 찾던 중증 외상 환자의 응급수술이 진행됐고 16일 새벽 영월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환자 5명이 한 번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강릉과 충주 등 인근 지역에서 응급진료가 필요한 산모 등 환자들의 방문도 잇따랐습니다. 병원은 현재 응급의학과 전문의 주간 3명, 야간 2명 배치와 함께 수술과 배후 진료가 가능한 과별 당직 전문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도내 27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7,600여 명으로 평상시의 2배가 넘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됐습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도 당초 예상보다 30% 증가한 922곳으로 집계됐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는 14일을 제외하고 문을 연 병의원에 대해 운영 일자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응급실 운영 등에 90억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 달 전 경기도 부천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는데요. 화재 당시 숙박업소의 초동 대응과 안전한 대피가 이뤄졌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가시질 않습니다.
실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을 알고 있더라도 실행에 옮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론만 알고 있는 이 대피 방법 등 안전수칙을 몸으로 익히는 체험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고층 건물 창으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회색빛 연기도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달 부천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고층 건물 화재 발생 시 대피기구인 완강기 사용법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완강기는 소방법에 따라 200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 등 고층 건물의 3층부터 9층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남녀노소 어려운 조작 없이 가슴에 안전벨트를 조이고 탈출하면 체중에 의해 지상에 닿을 수 있습니다. 완강기를 착용하고 내려갈 때는 다른 구조물과 부딪히지 않도록 건물 외벽을 짚으면서 내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피난기구나 소화기 등 안전시설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론으로만 아는 안전수칙을 실제 몸으로 익히는 경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체험 교육만큼 성인 대상 체험 교육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체험관을 자주 방문해가지고 교육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숙박업소를 교육을 시켜보면 당황하시거나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도내 안전체험시설은 모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 성인을 위한 체험교육 공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완강기 체험시설의 경우 실제 대피는 6m 이상에서 이루어지지만 어린이 체험시설은 2m 안팎입니다. 원주소방서가 기존 어린이 체험시설을 활용해 9월 한 달간 지역 내 숙박업소 관계자 체험교육을 했는데 참가자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지진 대피하고 또 소화기 사용법 이것이 좀 안 하던 일을 하다 보니까는 좀 새롭네요. 좀 뜻깊은 교육 같습니다. 원주소방서는 성인 대상 안전체험 교육을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향후 성인 교육에 맞는 시설 추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숙박시설 관계자분 교육하고요. 이제 10월부터는 일반 공기업이나 관공서 위주로 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수칙,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체험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번 추석은 유례없는 폭염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이제는 추석을 가을추가 아닌 여름 하자를 써서 하석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더위는 금요일부터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 중랑천. 산책로를 거니는 시민들 손에 양산이 들려 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연신 부채질을 하는가 하면 그늘에 앉아 쉬는 모습도 보입니다. 닷새간의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 시민들은 여전히 더위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진짜 에어컨 같은 거 그렇게 안 틀어서 이번에는 애들이 오니까 하루 종일 틀어놨었지. 나간 게 산 같은 이런 데 간 게 아니고 실내 먼데 그런데 에어컨이 틀린데 그쪽 쪽으로 많이 갔어요. 더위 정말 무서워요. 올해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겠어요. 음식도 못했어요. 애들한테는 미안하다 그랬어요. 못하겠더라고요. 올 추석은 완전히 다운됐어요. 제가 처음이에요. 처음 이런 적.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그야말로 역대급 무더위 속에서 보내야 했던 추석 연휴.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지방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어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보은과 광주광역시, 구미와 통영, 수원 등은 하루 최고 기온이 34에서 35도를 기록하면서 역대 9월 기온 중 가장 높은 값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 상층에 따뜻한 고기압이 위치한 가운데 대기 하층에서도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와 태풍 사이에서 고온 다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더위가 20일부터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더위는 19일까지 이어지겠고 20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더위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비가 내린 뒤 다시 기온이 조금 올라 이달 말까지는 평년보다 2, 3도 높은 기온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21일까지) 강원도 전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20일 오후부터 강원 영서 지역에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동해안을 비롯한 강원 영동 지역에는 시간당 60mm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리는 비의 양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곳은 250mm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 집중될 수 있다며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가 내린 뒤 강원 동해안의 기온은 25도 아래로 급격히 떨어져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커지겠으며 내륙의 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동해안 해안가는 21일까지 강한 너울과 풍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해상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17개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강원관광재단과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 3년 연속 S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강원디자인진흥원은 설립 이래 처음으로 S등급을 받았으며 강원문화재단은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강원중도개발공사와 강원심층수는 최저등급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강릉시가 2026 ITS 세계총회 성공 개최를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2024 두바이 ITS 세계총회에 참가해 각국 ITS 협회 관련 기관과 국제 교류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강릉시 대표단은 강릉관을 직접 운영하고 차기 ITS 총회 개최국 등과 고위급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강릉시 대표단은 20일 ITS 세계총회 이사국 회의에 참석해 강릉 세계총회 현황을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삼척 용화해변에서 실종됐던 20대 관광객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삼척시 근덕면 용화해변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민간 해양구조대가 실종자 A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삼척 용화해변 무량장 인근 바다에서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양양군 현북면 하조대 해수욕장에서는 물놀이를 하던 40대 남성과 10대 여성 등 2명이 파도에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속초해경은 사고 당시 민간 서프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해 서프보드를 건넸고 이후 해경구조정이 표류자 2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와 정선군이 자원산업 디지털 전환도시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선군은 폐광 현장을 활용한 실습 교육 훈련과 실증센터를 운영하고 원주시는 정선군과 새로운 미래산업인 디지털 자원산업을 함께 추진하는데요. 두 지자체는 내년 초까지 사업 구상을 구체화하고 강원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의를 거쳐 하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경기도 여주시의 한우 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함에 따라 관내 소 사육 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을 추진합니다. 지난 18일 오전 10시 30분쯤 여주시의 한 한우 농장에서 전신 피부 결절 증상을 보인 소가 럼피스킨 양성으로 판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50 이상의 소를 사육하는 전업 농가는 자가 접종하고 50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공수위가 방문해 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